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말을 바꿔 관련 예산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년간 지원되던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지원될 수도 있다고 바뀌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율의 4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했다면 4억 원은 국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시군비만으로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던 시군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자니 지방비 부담이 크고 5%로 줄이자니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특별 할인 10%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내년에 국비 확보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사랑 카드를 도입하는 속초시는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 해부터 할인율을 줄이자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늘리자니 시비 부담이 커져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 안 되는 거로 이제 이미 알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내년도 진행하는 거로. 지난주 행정안전부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국회로 올려 심의가 시작됐지만 예산이 세워질지 전액 삭감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미반영이었고 저희 행정안전부 상임위, 행안위에서는 5천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예결위가 남은 거죠. 그러면 깎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후 지자체들의 내년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규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채용률을 부풀리는 데다 지역 인재의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44.5%, 법적 채용 기준인 27%를 훌쩍 넘을 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전 기관들이 절반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지역인재로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61명을 채용한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인재 의무 전형으로 56명을 선발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 대비 5.3%에 불과하지만 지역인재 채용률은 54.9%입니다. 1,000명이 넘는 채용 인원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대상이 102명, 전체 10%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000명 중에 지역인재를 50명, 그러니까 5% 뽑았는데 채용률은 50%가 넘는 이상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있는 채용 인원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채용하는 경우 등 6가지 채용 의무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이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니 지역인재 채용률 5%가 50%로 수직 상승하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마련해 놓은 예외 규정을 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사실상 지역 대학 출신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법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지역인재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갔던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있는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꼼수로 높이는 예외 조항을 줄이고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 대학뿐 아니라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채용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전현직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연이어 채용됐다는 건데요.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보은 인사로 자리로 전락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보상 처리를 하는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사무실은 강원도교육청 3층에 있습니다. 출입문 밖 조직도에는 5명의 사진과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부장이 민병희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민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해인 작년 11월 공개 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수행비서 당시 직급은 6급 상당 임기제, 사무부장은 5급이어서 교육행정직 5급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분들은 다 거기서 수년간 또 길게는 10년 넘게 일하셨던 분들인데 5급 팀장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채용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보고 없이 사무부장 본인이 서명을 하고 직속 상관인 사무국장선에서 전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무부장은 사무 처리하는데 잘 몰라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공개 처리했고 자신의 채용에 관해선 절차대로 진행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 이어서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되고도 강원도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이사장 자리에 신교육감의 인수위 시절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2019년 도교육청 고위직 재직 당시 직원과의 부적절한 행위로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수위 부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인사입니다. 그동안 행정국장이 겸직했던 이사장 자리에 단독 임명되면서 이사장 월 수당은 겸직 수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사장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인상이 필요하고 인수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유는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신교육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예산은 계속 늘어 올해 받은 출연금만 8억 원입니다. 직원 보수와 출자금 등 소주가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매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기형적인 조직 구조 때문에 보훈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접경 지역 화천군 개성리 주민들이 군부대 포사격장 시설 개선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군사훈련에 따른 고통을 감내한 만큼 이제는 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개성리. 마을 입구부터 군부대 포사격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괴롭혀온 포사격장 소음만 68년째. 주민들은 벽에 금이 가고 가축도 기르기 힘든 환경을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내가 여기 결혼해서 사는 그 동안에도 계속 군인들 소음, 그건 떨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도 이 군단은 200억 원을 들여 개성리 전차포 사격장을 자동화 사격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통제운영소 1곳과 위병소 2곳 등도 만들어 이르면 2024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군사시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 받기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국방부 땅에는 다 권한을 가지고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사격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를 정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 장병수 감소로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을 군부대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방개혁 2.0으로 올해부터 27사단이 해체되고 있는 인근 사창리만 해도 장병 4,000명가량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사단이 떠나고 나서 지금 거리가 굉장히 한산해져 버렸어요. 아주 반이 줄은 것 같아요. 접경 지역 화천군에서 민과 군이 함께 지내온 지 70년. 이제 주민들은 군이 군사시설만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레고랜드 운영을 총괄하는 영국 멀린 존 야콥슨 레고랜드 리조트 그룹 총괄 사장과 회동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가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정상화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추진해왔던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과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야콥슨 사장은 멀린사의 2단계 투자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강원도의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의 보증채무액 예산 심사를 앞둔 강원도의회에 거수기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김진태 지사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놓고 2,050억 보증채무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지만 50일도 안 돼 도민들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도 없이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며 강원도의회가 이런 책임을 물지 않으면 거수기 전락은 물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 가운데 2곳을 시범으로 선정해 밤 8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선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429곳을 조사해 속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높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설명회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내 400여 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3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급식과 돌봄 공백이 예상돼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한편 돌봄 교실 이용 불가를 사전 예고할 계획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까지 강원도 6.25 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 사건 82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41건을 조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 사건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건을 접수했고 삼척 9건, 정선과 영월 각각 7건 등 도내에서 82건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강릉 9건, 삼척과 동해 원주 사건 5건씩 등 모두 41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이미 접수한 사건들과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한 사건은 차례대로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앞으로 최대 4년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회의와 박람회 등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강원 유니크 베뉴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곳은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 고성 DMZ 박물관, 동해 무릉별 유천지, 속초 국립산악박물관과 속초 시립박물관, 정선 3탄 아트마인과 로미지안 가든, 태백 365 세이프타운, 인제 스피디움, 춘천의 남이섬 등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10개 유니크 베뉴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마이스 시상을 겨냥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분권을 주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포럼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강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강원 분권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교수들이 토론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논거와 대안 검토에 대한 발제도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발전 방안을 검토한 뒤 특별자치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1조 6,00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 규모인 1조 4,977억 원보다 1,032억 원, 6.9% 증가한 액수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배경은 아파트 준공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과 국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3분의 1을 편성하고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농업,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분야에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이 국악의 진흥과 전승보급을 위한 상호교류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국악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설 활용 협조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정보 교환 등을 통해 강릉 단오제와 강릉 농악, 학산 오독대기 등 지역의 다양한 국악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악 전용 공연 시설과 전승 연구 시설인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이 설립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